여기도 코리안, 저기도 코리안. 아니, 여기가 대체 영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한국 문화가 언제 이렇게 영국을 점령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여기 한 영국인이 영국이 한국화되고 있다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인 영국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영국 사회에서도 꽤 중요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예의와 품격을 중시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클래식 음악, 예술, 문학 등 기품 있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에 그런 것들이 최고이며 당연한 것이라 배웠죠. 그러나 저는 늘 이런 집안 분위기와 교육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영국에는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암묵적인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요즘 세상에 신분제가 말이 되냐고 하지만 아직도 왕실과 왕족이 있는 영국에는 당연한 일이죠. 영국의 상위권은 대부분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고 지금까지도 계급별로 사용하는 단어와 억양, 사회적 교류, 교육 수준까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아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최근 BBC에서 신종계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보니 영국의 신분계급은 엘리트 상위특권층을 시작으로 중산계급 2계급, 노동자계급 4계급으로 나뉘더라고요. 중산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이렇게 나뉜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지만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며 받아온 교육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계급에 최정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다 같은 인간임에도 사용하는 단어나 어투 등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눈다는 사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그러고도 너희가 선진국이냐며 영국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21세기에 참으로 불합리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된 전통을 없앨 수는 없죠. 한국도 예전에는 신분제 사회였고 왕족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 주변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얘기하면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 분명해 따로 말씀드리거나 티내지 않고 있죠. 제가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5년 전 제 친구 엘리자베스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중산계급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친구이지만 집안이 부유해 저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발랄해서 저와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엘리자베스 집에 놀러 갔을 때 엘리자베스 동생 엘레나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 게 없어서 아시아 드라마를 보냐며 속으로 생각했었죠. 근데 잠깐 앉아서 보다가 저도 그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당시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아름다운 영상미, 독특하고 강렬한 스토리 전개, 그리고 엄청난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는 연기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드라마 선덕여왕은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죠.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유명 드라마는 안 본 것이 없을 정도였고 최근 10년간은 한국 아이돌 음악이 유럽 전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아이돌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사실 엘리자베스와 엘레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보수적인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아주 뒷목을 잡을 게 분명하거든요. 사실 제 사촌들과도 경쟁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서로 책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제가 한국 문화 덕후인 게 알려지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사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할 것이 분명해요. 과거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이 자신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쉽게 밝히지 못했어요. 영국에서는 흔한 일도 아니거니와 오타쿠라고 놀림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근데 요즘 영국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코리안이라는 글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나 신이 납니다. 한국 분들도 믿기 어려울 만큼 지금 런던은 한국 문화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 한국 음식, 한국 패션, 한국 콘텐츠 등 한국의 모든 것들이 영국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건 조작도 아니고 100% 사실이니 한국 분들이 알고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다큐가 나온 적이 있는데 한국의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은 영국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슈퍼마켓에 코리안이라고 써붙여서 파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국의 음식이라며 파오차이나 기무치라고 부르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한국의 김치라고 딱 명시해서 팔고 있죠. 예전에 김치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 영국 기업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사러 오지만 한국 김치가 입고되면 금방 동이 날 지경입니다. 심지어 슈퍼에서 김치 샌드위치도 팔 정도이니 여러분 영국인들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영국인들 생각에는 김치가 정말 건강한 음식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특유의 청량감과 매콤한 맛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맛보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 한국 냉동 김밥이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김밥을 구매하려고 런던 시내 한인마트를 다 뒤져도 구할 수가 없었죠. 저는 특히 잡채 김밥이 맛있었는데 영국에서 살면서 전혀 맛보지 못한 맛이 정말 끝내줬어요. 한국에서는 냉동 김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냉동 김밥이다 보니 정말 자주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런던에는 오세오라는 한국과 관련된 것을 파는 마트가 있어요. 보통 한인마트를 가면 대부분의 손님이 한국인들이고 외국인인 제가 들어가기에 조금 애매한 분위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세오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런던에만 지점이 7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음식뿐 아니라 아이돌 앨범도 구매가 가능해요. 매장에 들어가면 K-팝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화면에서 나오고 있고 가게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센스 있어서 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지나가다 가볍게 들려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세오가 특별한 마케팅을 안 하는데도 이런 전략 때문에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세오에 정말 자주 가는데요. 주로 한국 화장품이랑 제가 좋아하는 세븐틴 앨범을 사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양의 불닭볶음면. 진짜 맵긴 한데 너무 중독적이에요. 최근에 출시된 커리 불닭볶음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매일 다른 맛으로 불닭볶음면 먹는 재미에 푹 빠졌을 정도죠. 아 그리고 제가 불닭볶음면 때문에 삼양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고 주식 투자까지 하게 되었는다. 2018년 당시 8만 원대였던 주식이 지금은 70만 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주식만 보더라도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상위 컨텐츠는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 한국 음식과 관련된 것이 차지하고 있죠. 런던 거리에 오징어 게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글이 적힌 에코백이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매번 미국에 가려서 영국 내에서의 한류 열풍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영국도 아주 난리였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영국 남자라는 영국인 유튜버도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좋아하던 때랑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죠. 최근에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무려 런던 시내 최중심부에 한국문화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영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만나 파티를 하였는데 진짜 여기서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꼈어요. 늘 숨겨왔던 저의 한국 사랑을 정말 많은 분들과 대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얘기했던 것이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실을 말하기 꺼려졌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덕후들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고 할까요? 정말 요즘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문화가 발에 채일 정도예요. 대부분의 영국 음식점들에서는 한국 음식을 활용한 메뉴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김치버거, 고추장 버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런던에서 아주 난리인 퓨전 한식인데 저는 특히 고추장 버터를 좋아합니다. 버터에 고추장을 섞어 콘브레드에 얹어 먹는데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빔밥은 너무 유명해서 이젠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영국에서 비빔밥이 더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중 브리저튼 아시나요? 19세기 초 리젠시 시대 영국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보다는 인기가 적지만 그래도 1억 1330만 회로 넷플릭스 5위를 한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브리저튼 가문이 5째로 나오는 엘로즈 브리저튼 역을 맡은 클로디아 제시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한류 열풍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한국의 비빔밥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해왔어요. 클로디아 제시는 어린 여자들에게 우상으로 주목받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녀가 건강관리는 위해 비빔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글에서 비빔밥에 대한 검색어 트래픽이 확 늘 정도였죠. 클로디아 제시는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비빔밥을 먹겠다는 극단적인 비빔밥 사랑을 고백해 많은 영국인들의 웃음을 자아냈죠. 근데 한류 열풍 이후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의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영국인들의 시각에서 비빔밥은 완벽한 채식을 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거기다 냉장고에 있는 어떤 음식이든 넣어 비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편한 음식도 없죠. 편식을 하는 아이들도 비빔밥을 주면 잘 먹는 모습이 SNS에 뜨기 시작하면서 요즘 젊은 영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비빔밥을 해주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윙스탑이라는 미국에서 온 패스트푸드 치킨 전문점이 있는데 무려 미국 치킨 전문점에 한국 메뉴가 있습니다. 스파이시 코리안 큐라는 메뉴인데 고추장 풍미가 가득한 메뉴예요. 예전에는 한식을 파는 음식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스시나 멕시칸 음식처럼 어딜 가나 코리안이 붙어있는 음식점을 찾을 수 있는데 정말 세상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거리에는 당연하듯 한국 아이돌의 음악이 나오고 TV를 틀면 한국 드라마가 나옵니다. 슈퍼를 가도 음식점을 가도 코리안이라는 라벨을 붙인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의 잠식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죠. 한국 문화를 정말 오래전부터 좋아해온 저희지만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만큼 한국 문화가 영국에 퍼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는 제 삶에 정말 크고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들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의 유서 깊은 역사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문화가 저를 더욱 매료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제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의 덕후임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최근 한국 문화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한국 문화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볼 게 없지만 블로그가 커지면 알려드릴게요. 나중에는 영국 남자처럼 영국과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유튜버가 돼요. 한국과 영국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즐기고 공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 덕분에 제 삶은 해가 갈수록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국에게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국도 조선시대까지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는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거쳐 폐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백 년간 신분제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한 번에 인식을 바꿀 리가 없죠. 영국만 봐도 그런데 말이죠. 근데 도대체 이 끊어지지 않는 특권층의 신분의식을 어떻게 모두 정리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살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옆 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메이지 유신 이후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아직도 부라쿠민이라고 하며 천민 신분을 차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그런 후진적인 문화를 넘어서 신분제의 그림자 없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방법을 너무나 배우고 싶고 영국 내 뿌리 깊이 남아있는 신분제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글을 통해 찾아본 바로는 한국은 신분제 철폐 후 일본 식민지 시대, 해방 후의 혼란, 그리고 6.25 전쟁까지 격동의 시대를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계층 간 이동이 촉진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면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죠. 민주화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들은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요구했고 이는 법과 제도적으로도 평등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 오늘날의 평등한 한국 사회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조사해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겪은 역사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 과정을 영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영국은 심각한 양극화와 신분 차이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비참한 삶을 살고 몰락했더라도 귀족이면 떵떵거리고 사는 기이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 모습인지 글을 쓰면서도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 평등을 촉진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활동에 참여하며 영국 사회에서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상류층인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한국 문화의 영향입니다. 한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제야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한국에 이러한 문화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쌓아온 한국 특유의 문화와 역사가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는 거죠. 저는 런던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어를 알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업 첫날 한글의 기원과 창제 원리에 대해 배웠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백성을 위해 배우기 쉽고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음소문자이고 글자가 발음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가나다라를 하나씩 써보며 한글의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논리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기 너무 쉬워 저는 하루 만에 한글로 되어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한글을 배우기로 한 결심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음과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복잡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 처음 배우는 사람도 금방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면서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이제는 한국 신문을 읽고 간단한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글은 알파벳과 같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매긴 가장 효율적인 문자 1위를 한글이 차지한 적도 있죠. 한글은 독창성뿐 아니라 기호, 배합 등의 효율 면에서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극찬에 극찬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그 옛날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창제한 것이 말이 되냐고 할 정도로 한글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문자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평등과 사랑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 결정판이 한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조가 있으니 한국인들이 지금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평등과 사랑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신분제를 폐지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과정을 알게 되면서 저도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사회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에 감탄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온 리나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인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서 참 자랑스러운 하루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1초도 걸리지 않지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사연 항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하루가 힘드셨다면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